이 영상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은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1942년 10월 남태평양의 뉴기니 섬입니다. 1942년 10월이면 아직 태평양 전쟁 초반이어서 일본군의 거센 기세를 미군과 호주군이 막아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군은 이곳 뉴기니 지역을 장악한 후에 중요한 연합국 중 하나인 호주를 견제하고 남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뉴기니 지역을 좀 더 확대해보면 다음 지도와 같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이는 섬이 부겐빌 섬이고 솔로몬 제도가 남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섬이 일본군이 장악한 뉴브리튼 섬이고 섬 북단에 남태평양 일본군 최대 근거지 라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뉴기니 섬의 동쪽 지역인데 여기도 북부 지역은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소개한 지역들에 둘러싸인 바다가 솔로몬 해입니다. 이 영상의 주제가 될 일본군의 작전이 하나 있었는데 뉴기니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나고나라는 해안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가운데 산지를 돌파해서 포트 모레스비라는 항구 도시를 점령하는 작전입니다. 포트 모레스비에서 남쪽 바다를 건너면 바로 호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하는 것이 호주 견제를 원하는 일본군으로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일본군은 미드웨이 해전 직후인 1942년 7월부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산지라고 했는데 이 지역의 단면도를 보면 위와 같습니다. 이곳이 북쪽 해안 일본군이 상륙한 부나고나입니다. 산지에서 시작돼 솔로몬해로 흘러가는 쿠무시 강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웬 스탠리 산맥을 넘어가면 반대쪽 해안에 포트 모레스비가 있는데 지금 지도에 표시된 두 곳을 잇는 루트를 코코다 트랙이라고 칭합니다. 일본군은 이 루트를 통해 산맥을 넘어가서 진격하게 되는데 이 작전을 맡았던 부대가 일본 육군 제55사단 제144연대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난카이 시타이 남해 지대였고 그 지휘관이 오늘의 주인공인 남해 지대장 호리 토미타로 소장입니다. 호리 소장과 일본군은 산을 넘어 계속 진격했는데 이 산맥의 가장 높은 곳이 해발 2190m이고 길도 없이 밀림에 둘러싸여 있어서 군사작전을 펼치기에는 양쪽 모두 매우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이 전선에서 상대한 호주군보다 월등한 전투력을 보여줬고 포트 모레스비 항구에 불빛이 보이는 지점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쯤이면 이미 솔로몬 제도 남단에서 과달카날 전투가 진행 중이었고 일본군은 보급 문제로 양쪽 전선에 대한 동시 지원이 불가능했는데 과달카날을 훨씬 중요하게 여긴 일본군은 뉴기니 공세를 멈추고 퇴각을 명령합니다. 이때가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된 지 2달 반 정도 지난 1942년 9월 26일이었습니다. 연합군은 호주군 병력에 미군 기상 병력까지 동원해 일본군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는 연합군이 반격을 시작한 후 진격로를 나타내는데 지도를 보면 지형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연합군은 여러 루트를 통해 해안의 일본군을 향해서 전진했고 중간에서 연합군을 막으려 했던 일본군은 이에 실패하고 점점 몰리게 됩니다. 일본군의 퇴각과 연합군의 진격은 10월 내내 이어졌는데 보급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일본군은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본군이 퇴각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연합군이 추격을 시작해서 중간 지점에서 어설프게 방어선을 구축하다 일부 부대가 포위당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일본군의 퇴각이 시작된 9월 26일부터 일본군이 해안에 최종적으로 몰리는 11월 15일까지의 상황을 나타내는데 양군이 섞이는 혼전 양상은 11월을 넘어가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을 좀 더 확대해보면 이 지도와 같습니다. 산맥 한가운데 요지인 코코다에서 일본군이 퇴각하면서 일본군을 뒤따라온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다른 길로 올라온 연합군에 걸려버립니다. 당시 일본군 공식 기록에 있는 장교들 간의 통신 내용에는 지대 후방에 적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군 남해지대 사령부와 보병 제144연대 본부가 퇴각 중 분리되어 서로 연락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지원 병력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고 이쪽으로 올라온 호주군은 대폭 증강돼 일본군 기록에도 압도적 우세인 호주군이 일본군 포위를 시도했다고 되어 있고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곳에 보이는 고라리 부근에서 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공격을 당해내지 못한 일본군은 해안으로 전면 퇴각하게 됩니다. 이 지도의 붉은 빗금 지역이 부나고나 해안가에 구축된 일본군 방어진입니다. 일본군은 계속 이 해안 지역을 목표로 퇴각하고 있는데
이전에 나왔던 작전 지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중간 지점에서 일본군을 공격한 호주군 이외에 좀 더 해안과 가까운 곳에서 북진하는 연합군 병력이 보이고 이 부대는 미군 보병들이었습니다. 11월 18일 밤 퇴각하는 일본군은 쿠무시 강변의 핑가 부근에서 야영을 했는데 이날 밤 호우 때문에 야영지에 물이 들어와 추위에 떨면서 밤을 지샜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1월 19일 남해 지대장 호리 토미타로 소장은 해안 쪽에서 포성을 듣는데 남쪽의 연합군이 자기들보다 먼저 해안에 다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호리 소장은 일본군이 총지휘관 없이 해안에서 연합군을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방법을 하나 강구합니다. 호리 소장은 자신이 먼저 몇 명의 수행원과 함께 뗏목을 타고 쿠무시 강을 따라 내려가서 해안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일본군 방어진으로 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육로로 가는 것보다 빠르고 더 후방이어서 위험도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호리 소장은 휘하부대를 다른 장교의 지휘에 맡기고 핑가 부근에서 쿠무시 강을 도하해 고나 지역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호리 소장은 사키니 이쿠조 먼저 간다는 말을 남긴 채 뗏목에 몸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부대는 쿠무시 강을 도하해 11월 27일에 고나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먼저 떠난 지대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하의 기록은 생존자의 증언에 따라 일본군 전사총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지대장 일행은 뗏목으로 2km 정도 강을 따라가다가 뗏목이 강가의 큰 나무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대장 일행은 부득이하게 뗏목을 버리고 강 우안을 따라 도보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계속 걷다가 마침 카누를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시 지대장 일행은 지대장과 참모 그리고 당번병이었다고 하며 당번병이 카누를 저으면서 무사히 쿠무시강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호리 소장은 오는 길에 부나고나 쪽 방향에서 계속 격렬한 포성이 들려오자 빨리 일본군 지역에 도착하고자 무모한 줄 알면서도 카누를 타고 바다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대장 일행 카누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 공교롭게도 천둥 번개가 치며 비가 내렸고 돌풍이 불어 카누가 해안에서 10km 떨어진 곳까지 떠내려가다가 전복되었습니다. 이날이 11월 23일이었습니다. 동행했던 참모였던 다나카 토요나리 중좌는 수영을 못했고 수면 위아래로 얼굴이 한두 번 보인 후 익사하고 맙니다. 지대장과 당번병은 해안으로 가기 위해 헤엄을 치기 시작했는데 약 4km 정도 수영을 하고 나서 호리 소장에 힘이 다하고 말았습니다. 호리 소장은 당번병에게 이제 나는 헤엄칠 체력이 떨어졌다. 호리는 여기서 죽었다고 부대에 전해줘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양손을 들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당번병은 계속 헤엄을 쳐 해안에 도달했고 일본군 진지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당번병은 이 이야기를 코이와이 미츠오 소좌에게 전했고 코이와이 소좌의 회상록이 일본군 공식 기록에 전해주옵니다. 호리 소장은 개전 초기 괌, 라바울, 뉴기니 등에서 싸운 베테랑이었는데 너무나 어이없이 목숨을 잃고 말았고 일본군 기록은 지휘관의 허무한 죽음이 앞으로 벌어질 부나고나 공방전에서의 작전의 전도를 암시한다는 불길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1년 6개월 전에 다룬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인데요. 코코다 트랙 전투와 곧 벌어질 부나고나 공방전이 어떻게 치러질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